연구소 소장 이의엽입니다.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과 대책. 일본이 이달 초 반도체 생산용 세계 핵심 소재의 수출을 규제해서 촉발된 한일 갈등이 경제 전쟁의 양산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8월 2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련 개정안을 가기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그동안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7개 나라를 안보상의 우호국으로 분류해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개별 심사를 면제했었죠. 그런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면 이건 한일 무역의 전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품목 1000여 개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인데요. 주요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고 첨단 소재, 전자, 통신, 센서 등 전략 물자 품목이 수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결국 일본이 안보상 수출 심사 5대 국가에서 배제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국가로 취급하며 더 이상 한국과 안보상 신뢰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올해는 일제 식민 지배 한 거에 3.1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이 식민통 지범죄를 사죄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은커녕 적반하장으로 경제 제재를 발동했는데요. 아베 정부는 수출 규제로 한국 경제를 타격해서 한국 정부를 공경에 빠뜨려 굴복을 강요하려는 속셈이겠지요. 총칼 대신에 경제를 앞세워서 제2의 침략을 자행하는 만행의 다름 아닙니다. 6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역사 왜곡, 경제 침탈, 평화 위협, 아베 규탄 시민행동은 27일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아베 규탄 촛불 문화제를 열고 일본 대사관까지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20일 일본 대사관 앞 첫 촛불 집회에 이어 두 번째 반일 집회였지요. 촛불 문화제는 서울뿐만 아니고 부산, 경남, 울산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었고 대전과 춘천에서도 전날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민행동은 오는 8월 3일과 10일에도 촛불 문화제를 이어나가고 광복절인 8월 15일에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시민들의 분노는 정당하지요.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개별 기업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지요. 특히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25%를 차지하는 한국 관광객이 일본을 가지 않게 되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년 8월 도쿄올림픽 분위기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상품 불매운동으로 일본을 응징할 수는 없지요. 문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베 정부는 일제의 노동자 강제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발합니다.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국인 노동자 강제동원의 피해 배상에 대해 한일 양국이 맺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한국에서 다시 재판을 청구했어요. 2013년 서울고등법원이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작년 2018년 10월 30일에 원심대로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핵심 쟁점은 일제 식민 지배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일제 식민 지배가 불법이라고 판시했죠. 따라서
강제징용 피해자는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권을 갖는다고 인정한 것이죠. 아베 정부가 극렬하게 반발하는 것도 이 대목입니다. 그들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고 모든 청구권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베 정부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1910년 한일합병 이후 10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 침략과 지배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을 실증합니다. 만일 일본이 강변하는 것처럼 한일합병이 합법이라면 일제 식민 통치도 합법이고 조선인들을 징병, 징용, 학병, 종군 위안부로 끌어간 것도 합법이란 말입니까? 만일 한일합병이 합법이라면 일제 식민 통치를 타도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 투쟁한 한일 독립운동이 모두 불법이고 항일 선열들은 불법 행위자란 말입니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왜곡이고 만행이지요. 아베 정부가 모든 청구권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강변하는 건 역시 억지 궤변입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시했어요. 단순히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다고 본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의 근거에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게 뭐냐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교정국 48개국과 패전국 일본이 맺은 강화조약을 말합니다. 강화조약이란 전쟁 중에 패전국이 강점했던 점령기를 교정국에게 돌려주고 전쟁 중에 패전국이 교정국에게 입힌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를 국제법으로 해결하는 그 조약을 말하죠. 그런데 이처럼 그 전후 처리 문제가 다뤄지는 중대한 조약을 체결하는데 한국 정부는 참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한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참여를 결사 반대했고 당시 한국은 전쟁이 한창이어서 겨를이 없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을 주도한 미국은 연합국, 중립국, 적성국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특별 상태국을 정했는데 한국이 여기에 포함됐어요. 곧 한국은 전순국 지위를 갖지 못했고 결국 전쟁 피해에 따른 배상 청구권에서 배제되고 말았거든요. 오랫동안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나라이자 가장 큰 피해를 당한 나라가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로 한반도의 영토 귀속 문제,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귀속시키는 문제를 말하죠. 또 일제 침략 전쟁에서 우리 민족이 입은 막대한 전쟁 피해를 배상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들이 우리의 참여 없이 일본의 의사대로 부당하게 처리가 되고 말았죠.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전쟁 범죄국이자 식민 통치 범죄국인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침략 전쟁과 식민 통치로 큰 피해를 당한 우리 민족에게는 설상가상의 고통을 안겨준 것이죠. 미국이 패전국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을 서두른 이유는 한국전쟁 때문이었죠. 미국으로서는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일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된 직후에
미국의 종용으로 한일 예비회담이 개시됩니다. 장장 14년 동안 실무협상을 무려 1,500여 차례나 진행한 끝에 1965년 6월 한일협정이 체결됩니다. 박정희 친일 독재 정권은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민중의 투쟁을 경찰 폭력으로 짓누르고 체계를 강행하였어요. 한일협정은 미국 압력으로 체결된 조약이었죠. 한일협정은 일제 식민통치 범죄를 사면해주고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게 만들고 일본에게 받아내야 할 식민지 피해 배상 청구를 포기하게 만든 굴욕적인 조약입니다. 한일협정 제2조에는 이런 구절이 명시되어 있어요. 1910년 8월 22일, 즉 한일합병이죠.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이미 무효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이전에 체결된 한일합병이 합법이고 그것이 무효가 됐다는 뜻으로 해석되죠. 그래서 한일협정 제2조를 근거로 일본은 식민통치 범죄에 대해 이것이 합법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식민통치 피해를 배상해야 될 법적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죠. 그래서 한일협정이 존치되는 한은 일본은 식민통치 범죄에 대한 사죄도 식민통치 피해에 대한 배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 관계를 올바로 재정립하려면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파기해야 마땅합니다. 일단 당면에서 지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인데요. 만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켜서 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배제한다고 하면 그것은 일본이 더 이상 한국과 안보상 신뢰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로서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죠. 안보상 신뢰관계를 저버린 아베 정부와 군사정보를 공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이번 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면 됩니다. 그 폐기는 협정 연장이 없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폐기가 됩니다.